여러분, 오늘은 대부분 20 초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투자라는 것에 눈을 떠서 30여 년을 보내고 생각해보니 가끔 그때부터 이렇게 투자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인생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아를 시연하는 게임과도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늘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래 살피다 보니 세상에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룰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돈은 언제나 수익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익이 높은 곳은 수요가 당연히 높은 곳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수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미국 안에서 개가 State Income Tax가 없는 스테이트이기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이트이지요. 9개의 스테이트 중에 텍사스와 플로리다, 워싱턴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이트인 것이지요. 특히 기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고급 일자리가 많은 워싱턴주로 사람이 몰려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 증가의 원인이 이곳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최근에 전 세계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홀로 두드러진 경제가 미국 경제로 미국 경제가 뜨거우니 미국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 증시를 뜨겁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파생적으로 달러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수요이며 수요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이지요. 둘째,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은퇴 후의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도 투자를 통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기에 모든 선택에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어 효과적인 선택을 해야 하겠지요. 수요와 기회비용을 백그라운드 위에서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겠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투자를 위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이해해야 합니다. CPI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주택, 의류, 교통, 의료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CPI가 높은 기간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어느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지를 파악해야겠지요. 인플레이션 기간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기에 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이나 원자재, 주식, 이자가 높은 예금 등으로 옮겨서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부동산도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은행, 융자를 일으켜 적당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현금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CPI 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높은 상승률을 가져왔던 것이지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경제 자체가 이제는 점점 글로벌화되어 가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작은 집을 하나 파는데도 거시경제하에서 추세를 파악한 후에 안내를 해왔는데 거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의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각 국의 경제적인 데이터로 CPI, 고용률, 기준금리 등의 지표가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확인하면서 미국과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의 금리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어느 분야에서 투자를 시작할지 본격적인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옵션으로는 예금, 주식, ETF, 암호화폐,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각 투자 대상의 특징과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하며 특히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투자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는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장만하는 꿈이 어쩌면 진정한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다운 페이먼트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거주 목적의 투자가 부동산 투자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 특히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모든 투자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거주, 주택을 구매할 때도 투자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에서 시작된 투자 이후에 투자용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시작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향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대상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대상에 대한 실적 점검과 방향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401k 전략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성장하고 있는 회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로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변화를 관찰해 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내용은 나중에 따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매년 계획과 실제를 비교하며 투자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부터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수집, 그리고 자신의 재무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